어젯밤 서울의 한 공연장에는 아직 누구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질문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왜 한 시대의 기준을 만들어 온 사람이 스스로 객석의 어둠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왜 그는 공연이 끝난 뒤 자신의 이름보다 더 무거운 한 문장을 남겼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콘서트 후기가 아니다. 누군가의 칭찬도 아니고 화제성 발언을 위한 멘트도 아니다. 그날 밤 남겨진 것은 오히려 설명되지 않은 침묵과 쉽게 넘길 수 없는 여운이었다. 서울의 공기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의 숨이 하나로 모이던 순간, 무대 위에 선 박서진은 기다리던 사람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환호를 끌어내려 하지 않았고 분위기에 몸을 맡기지도 않았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질 때부터 이미 흐름은 그에게로 넘어가 있었다. 노래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감정은 과하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객석은 점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대신 듣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누구보다 오래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 공식 일정도 이름표도 없이 그저 한 명의 관객으로 자리를 지킨 박진영이었다. 그는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화려한 연출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관객의 함성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뒤 그가 남긴 한 문장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서진이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 이 말은 곧바로 질문으로 바뀌었다. 왜 그는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그 밤 무대 위에서 박진영은 과연 무엇을 직접 목격한 것일까? 그 대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바로 그 이유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날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다. 공연 일정은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연말 콘서트라는 틀도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의 그 공연장은 평소와 다른 밀도를 품고 있었다. 관객은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기다림에는 묘한 집중이 섞여 있었다. 박서진은 그 무대에 오르기 전 이미 긴 시간을 지나왔다. 화려한 데뷔나 단숨에 주목받는 서사는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서서히 불렸고, 그의 무대는 반복 속에서 조금씩 깊어졌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가수라고 불렀지만, 그 말 뒤에는 언제나 아직이라는 단서가 따라붙었다. 그날 밤 그는 그 단서를 지우듯 무대에 섰다. 첫 곡의 시작은 낮았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하나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호흡은 급하지 않았고, 감정은 과장되지 않은 채 정확한 지점에 도착했다. 관객은 박수를 치기보다 노래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무대 중반으로 갈수록 변화는 더 분명해졌다. 고음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고, 트로트 특유의 꺾기 또한 기술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놓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긴장을 만들었다. 그날 공연의 특징은 선택에 있었다. 박서진은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잘 부를 수 있는 구간에서도 힘을 덜어냈고, 관객이 기대할 순간에 한 박자 늦추었다. 그 여백 속에서 관객은 스스로 감정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섰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가 되었고, 가수는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 관객은 그 맡김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 모든 흐름을 한 사람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객석의 한쪽, 어둠에 섞인 자리에서 박진영은 공연 내내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의 반응에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고, 무대의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말도 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보내는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다고 한다. 그 모습은 익숙한 평가자의 태도와 닮아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계자들 사이에서 작은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연출을 묻지 않았고, 구성도 평가하지 않았다. 오직 목소리와 호흡,
그리고 무대 위에서 만들어진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고 전해진다. 이건 연습량의 문제가 아니다. 노래를 오래 불렀다고 생기는 호흡도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판단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박서진이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 이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다. 한 시대를 정의해온 기준이 다른 기준의 탄생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왜 하필 그날이었는지, 왜 하필 그 무대였는지, 그리고 왜 그는 관객으로 남아 그 장면을 지켜봤는지, 이 질문들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지금부터 그 답을 향해 더 깊숙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대의 공기는 중반을 넘어서며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앞선 곡들이 흐름을 만들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선택의 무게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서진은 관객의 반응을 이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응이 커질수록 한 걸음 물러섰다. 발라드 트로트 구간에 들어서자 그는 마이크를 더 가까이 가져가지 않았다. 목소리를 키우는 대신 숨을 섞었고 음을 밀어 올리는 대신 감정을 먼저 던졌다. 그 순간 무대의 중심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이동했다. 관객은 놀랄 만큼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손을 모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장면은 연출된 정적이 아니었다.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기억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이때부터 무대는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힘을 빼는 선택은 언제나 양날의 칼이다. 조금만 어긋나도 집중은 흩어지고 감정은 공허로 바뀐다. 그러나 그날 박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일정했고 박자는 서두르지 않았으며 감정은 끝까지 통제된 상태로 유지됐다. 마치 노래가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래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다는 듯한 안정감이었다. 이 안정감은 무대를 보는 사람에게 불안을 안겼다. 이 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제 폭발할 것인가? 혹은 끝내 터지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가? 관객은 답을 알 수 없었기에 더 깊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지점에서 박진영의 시선은 더욱 고정되었다고 한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대신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하는 특유의 분석하는 시선으로 무대를 따라갔다.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을 읽는 사람이라고. 가수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본다고. 박서진의 무대는 바로 그 지점에 닿아 있었다. 잘 부르는 순간보다 버티는 순간이 더 많았고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감정을 견디는 시간이 길었다. 그 견딤이 무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공연의 후반으로 갈수록 관객의 반응은 다시 커졌지만 그 열기는 초반과 달랐다. 환호보다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박수보다 침묵이 더 오래 남았다. 이때 무대 위에서 작은 변화가 있었다. 박서진은 마지막 고음에서 의도적으로 힘을 덜어냈다. 관객이 가장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순간에 그는 가장 조용한 선택을 했다. 이 선택은 무대를 가르듯 지나갔다. 누군가는 그 절제를 이해했고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이후 공연장의 공기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박진영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 곡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객석에 머물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이 공연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조명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관객의 대부분은 자리를 떠났지만 일부는 여전히 객석에 남아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고 박수를 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무대 아래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케이블을 정리하고 마이크를 회수하며 다음 일정을 준비하는 손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쪽 객석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장면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았고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저 무대 위 빈 공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장면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았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 쪽으로 이동했다. 조용한 걸음, 눈에 띄지 않게 몸을 낮춘 자세, 마치 자신이 보았던 것을 아직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공연 관계자 한 명이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다고 한다. 짧은 인사, 짧은 대화, 그 자리에서 오간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분명 이전과 달랐다고 전해진다. 이건 연습의 문제가 아니다. 노래를 잘하려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이 그날 밤의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다. 박서진이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 이 말은 소문처럼 퍼졌고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문장의 진짜 무게는 비교에 있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한 장면을 증언한 것이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기준으로 삼아온 것과 다른 방향에서 완성된 무대를 그날 밤 직접 마주했다는 고백에 가까웠다. 이 발언 이후 공연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무대는 성공했는가라는 질문 대신 이 무대는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박서진의 콘서트는 화려한 장치로 기억되지 않았다. 특별한 이벤트나 극적인 연출 때문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조용해졌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노래를 듣다, 숨을 고르다, 갑자기 떠오른 얼굴, 혹은 오래된 기억,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불려나왔다는 사실. 그날 밤 이후 박서진을 부르는 말은 조금씩 달라졌다. 차세대라는 표현은 줄어들었고 지금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출발점에 한 관객의 침묵과 한 문장의 고백이 있었다는 점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증명된 것은 기술이나 인기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노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알아보는 또 한 사람의 시선. 그 밤, 박진영은 무엇을 직접 목격했는가? 그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질문이 되었다. 공연이 끝난 뒤의 시간은 언제나 조용하다. 환호가 사라지고 조명이 낮아진 뒤에야 비로소 남는 것들이 있다. 그날 서울의 밤도 그랬다. 무대는 비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쉽게 꺼지지 않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오래도록 객석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노래의 한 구절을 계속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 밤이 특별했던 이유는 누가 더 잘했는가를 증명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잘함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준 밤이었다. 박서진의 무대는 완벽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책임을 보여주었다. 한 소절, 한 호흡, 한 선택의 끝까지 머무르는 태도. 그 태도가 노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구보다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평생 기준을 만들고 수많은 가수를 평가해온 사람. 그가 남긴 한 문장은 칭찬이 아니라 기록에 가까웠다. 이 말이 남긴 것은 순위가 아니다. 트로트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도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노래가 어떻게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더 크고 더 강한 목소리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날 밤의 무대는 조용함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공연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잠시 멈추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은 남아있다. 그날 밤, 박진영은 무엇을 직접 목격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기억하게 될까?